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김말순입니다. 지금 저는 은행에 와 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형광등 불빛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서류를 내밀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이라고 적힌 서류였지요.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 어머니 것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손에 들린 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을 잃었던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순간 되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도장은 제 인생에만 찍기로. 저의 하루는 매일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잠든 시간,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하는 일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온갖 반찬이 올라왔지만 누구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휴대폰만 보았고 며느리는 무심한 얼굴로 밥만 먹었습니다. 때로는 김치가 싱겁다며 불평만 했죠. 할머니 고마워요. 손주 민준이만이 작게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의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게임이 더 재미있어졌거든요. 저는 이 집의 가족일까 아니면 그저 월급 없는 가정부일까 늘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제 나이 20, 저는 앳된 얼굴로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남편은 제게 약속했었죠.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게요. 그때 남편의 눈빛은 정말 진실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그를 따라 이 낯선 도시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 종수를 키우며 저는 밤낮 없이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 돌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아이 우유값을 벌기 위해 멈출 수 없었죠. 여보 미안하오. 당신 고생만 시키는구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 미안하다고 할 때면 저는 괜찮다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었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은 달콤하다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청춘은 그렇게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채워졌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자기 집에서 살자고 했을 때는 고마웠죠.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 불편함이 숨어 있었죠. 그래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네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더욱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이렇게라도 집안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요.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안일은 편해. 하지만 너무 꼼꼼하셔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한 일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제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말했더니 걱정해주기는커녕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생명보다 이 집의 집안일이 먼저였구나. 그 순간 지난 세월의 작은 상처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뒤에 서라고 했던 며느리, 명절날 친척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애들 봐주시는 분이라고 했던 아들. 어느 날은 손주 민준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제가 인사를 했더니 아이가 할머니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에게도 저는 그냥 일하는 할머니였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러던 중에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가족 모두 편해진다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시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때 30년 전의 기억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길거리로 나앉았던 그날. 비 오는 날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덜덜 떨었던 그 끔찍한 기억. 그때 우리는 전셋집에서도 쫓겨나서 친척집 창고에서 몇 달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돼. 안 돼. 종수야, 엄마는 이제 도장 안 찍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30년 전에 내 아버지가 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 잃어버린 거 기억 안 나니? 저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도장은 더 이상 저의 책임과 희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삶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5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을 정리하니 정말 제 것은 얼마 되지 않더군요. 통장에는 10년 동안 몰래 모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자유를 위한 자본금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손주 민준이에게 할 말을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에게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원망만 들릴 것 같았거든요. 대신 사랑하는 손주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의 삶을 찾으러 간다. 너도 언젠가 너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저는 군산으로 왔습니다. 젊을 때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었거든요. 낯선 곳이었지만 바닷바람은 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릿하지만 상쾌한 바다 냄새, 갈매기 소리,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제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 어머니, 이 가게 어떠세요? 시장 귀퉁이라서 자리도 좋고 정감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작은 상가를 계약하고 제 이름 석 자를 걸고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말순내 반찬. 간판을 달 때 제 이름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어요. 옆 가게 사장님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5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환대였습니다. 가게를 열던 첫날, 저는 설렘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깻잎을 하나하나 정성껏 씻고 싱싱한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젊은 손님. 어머니, 깻잎 무침이랑 고등어 조림 주세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 손님이 맛보고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라고 하실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요리 솜씨가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젊은 직장인, 점심때마다 오시는 인근 사무실 분들, 저녁에 반찬 사러 오시는 동네 아주머니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저녁 조금씩 반찬을 사가시며 혼자 살다 보니
어머니 반찬 먹으면 집밥 먹는 기분이 나요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남겨둔 낡은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옆 가게 대학생이 유튜브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재미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호기심에 첫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깻잎 무침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말도 어눌하고 손도 떨렸습니다. 댓글도 몇 개 안 달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따뜻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저희 할머니 생각나요.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그 댓글들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전국에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주시는 거였어요. 반년쯤 지난 어느 비 오는 날, 가게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종수였습니다. 많이 여윈 것 같았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유튜브 봤어요.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던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제 영상을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다고 했어요. 사업도 망했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해. 저는 아들을 끌어안는 대신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우리 아들 하면서 품에 안았겠지만 이제는 다르더군요. 아들이 돌아갈 때 반찬 몇 개를 싸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야. 엄마와 아들이기도 하지만 각자 독립적인 어른이기도 하고. 아들이 떠난 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뜻밖의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분이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출판사 편집자.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요리책 전문 출판사에서 일하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어요. 출판사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의 이야기와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72세 할머니의 늦은 독립기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을 낸다고요? 하지만 편집자분이 진심으로 제안해 주시더군요. 요즘 많은 분들이 할머니 같은 이야기를 원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야기.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클래스를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문화센터 관장. 할머니 요즘 젊은 주부들이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해요. 할머니 같이 경험 많으신 분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의 50년 요리 경험이 바로 자격증이에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서 요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떨렸어요. 젊은 주부들이 저를 보며 과연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와, 할머니 손놀림이 정말 빠르세요. 이 양념 비율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50년 동안 매일 해봤거든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책이 출간되었을 때 서점에서 제 책을 본 순간 울컥했습니다. 표지에 김말순 지음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평생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로만 불리던 제가 작가가 된 거예요. 첫 사인회 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젊은 주부들부터 저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는데 할머니 이야기 보고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도 딸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할머니 책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단순히 제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책 판매 수익으로 가게도 조금 더 예쁘게 꾸몄어요. 손님들이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게 작은 테이블도 몇 개 놓았고요. 어느 날 가게에서 혼자 있을 때 문득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친 표정 대신 활기찬 미소가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구나. 5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진짜 김말순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해 보려고요. 할머니는 저희의 롤모델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들 종수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게에 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안부를 묻고 갑니다. 예전처럼 의존하려 하지도 않고 저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게 더 편하고 자연스럽더라고요. 며느리 진숙이도 가끔 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화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런 용기가 없어요.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조금씩 연습하는 거지. 손주 민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가끔 친구들을 데리고 가게에 와서 우리 할머니 유명하시다고 자랑합니다. 예전에는 일하는 할머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당히 우리 할머니라고 하더군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때 도장을 찍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았다고 확신해요.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는 20만 명이 되었고 책은 3세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 책도 준비 중이에요. 이번에는 혼자여도 괜찮은 시니어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쓸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3박 4일 혼자 여행을 갔는데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늘 말하면서 정작 제가 나이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요가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너무 굳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꿈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착한 할머니, 희생하는 할머니였다면 이제는 멋진 할머니, 당당한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아들 종수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철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의존만 했었네요. 이제는 저도 제 힘으로 살아갈게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떠난 것이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요. 며느리 진숙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죄송했어요. 이제야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꿈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참 고마웠어요. 미워했던 적은 없지만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은 있었거든요. 손주 민준이는 요즘 제 유튜브 편집까지 도와줘요. 할머니 이 부분에 자막 넣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가 저보다 컴퓨터를 훨씬 잘 다루니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산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제 집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 냄새가 나고 가게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해 주시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가끔 서울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하고요. 74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꿈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언젠가는 작은 카페도 열어보고 싶어요. 반찬가게 옆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혼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으로요. 특히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꿈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은 시간이 적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이 소중하니까 더 알차게 살아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저처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나이도 성별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용기를 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거든요. 혼자 살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벌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좋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믿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디 용기 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20세든 70세든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작은 반찬 가게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도 분명 큰 변화로 이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 없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고 꿈을 꿀 자격이 있어요.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도장은 오직 당신의 인생에만 찍는 거라는 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받지 못한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 착취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꿈과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누구의 보증인도 아닙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가정부도 아닙니다. 저는 제 행복을 보증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남의 인생에 도장 찍지 않고 오직 제 인생에만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도장이 찍힌 인생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